이번 시간에는 시산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산표라는 거를 이제 보는 방법을 알면은 나중에 상당히 업무하실 때 정말 유리한 그리고 쉽게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산표가 뭔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산표 설명드리려면 요거 장부 작성의 어떤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첫 단계는 분계장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건데, 자, 분계장은 날짜별로 쭉 지출 내용 정리한 거고, 이거를 계정별 원장은 이제 과목글에다가 다 과목별로 합산한 거고, 시산표는 그거를 이제 잔액만 이렇게 쭉 표시한 거고, 그걸 이제 재무제표에 뿌려주는 건데, 아무튼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려면 맨 마지막에 요 시산표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시산표는 장부 작성 과정에서 재무제표 만들기 바로 전 단계에 필요한 장부구나 라는 것만 일단 잠깐 한번 개념적으로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체 내용을 그냥 쭉 한 번에 바로 몇 초 만에 한 자치단체의 전체 내용을 그냥 막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볼 줄 알면. 그리고 저나 아니면 회계사들이 검토할 때 이 호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 하루에 수십 번도 봐요. 뭐 보다가 뭔가 이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됐거나 그러면 시산표 바로바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많이 봐야지 정상인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시산표란 게 있고 실시간 시산표란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시산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에서 과정에서 뭔가 2호조에서 버튼을 눌러줘가지고 생성을 해서 넘겨줘야지 이게 나오는데, 이 시산표는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산표를 바로 보고 싶은데, 한번 보려고 할 때마다 계속 생성 눌러서 뭐 이렇게 자꾸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2호조에서 실시간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요거는 이런 거 내가 버튼 안 누르더라도 바로 최종적인 시산표가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실시간 시산표입니다. 자, 물론 시산표에서 생성을 다 눌러주면 결국은 실시간 시산표랑 금액이 똑같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그때그때 계속 이거를 중간에 절차를 거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바로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실시간 시산표를 보면 되는구나. 왜냐면은 실시간 시산표는 이런 장부 생성 절차 없이 바로 자료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초금액.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베이직 할 때 기초가 아니고 1월 1일 할 때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에다가 뭐 증가한 거 더하고 감소한 거 빼주면 기말금액. 여기서 이 기말은 12월 31일이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구조로서 시산표는 금액이 설명됩니다. 한번 그러면 실제 시산표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해서 시산표 보는 겁니다. 토지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뭔가요? 자산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는 부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익, 이거는 수익이에요. 지급수수료, 이거는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부터 봐볼게요. 자산은 이 차변에서 시작해요. 네, 차변 기초액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액. 자, 일단 시산표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이 과목이 어디에 있죠? 이 센터. 이 센터가 과목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뭡니까? 차변이라고 있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있고. 각각 봤더니 기초 발생 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1월 1일자 금액이에요. 작년도 12월 31일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2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월 1일자 기초액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봤더니 작년에 넘어온 게 500이 있었어요. 기초 금액이 500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증가했죠? 200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거는 같은 사이드입니다. 이 500이 있었는데 증가했고. 얼마 감소했죠? 100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나오죠? 600이 나와요. 자, 500 더하기 200.
빼기 100은 600.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좀 단순화 시켜볼게요. 자, 기초액이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액 없잖아요. 무시하면 되고. 잔액도 기초액이 있는 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얘도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없고. 그리고 같은 쪽에 발생을 하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500에서 200 증가한 겁니다. 반대쪽에 있으면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500 더하기 200 빼기 100 해가지고 600이 되는 구조입니다. 12월 31일 현재 토지가 얼마가 있죠? 600이 있어요. 자, 토지가 원래 500이 있었는데 이번 해에 200만큼 토지를 샀고 100만큼 토지를 팔아서 결국에는 토지가 600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부채 볼게요. 자산 부채는 반대예요. 자, 아까 자산은 차변 기초액부터 시작했는데 부채는 대변 기초액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같은 쪽 100원 증가했죠. 반대쪽 50원 감소했죠. 증가한 거 더하고 감소한 거 빼면 700 더하기 100 빼기 50 하면은 750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대변 기초액이 있으면 이건 기초액이 없는 거고 잔액도 처음에 기초액이 있던 그 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부채 받고 수익비용인데 수익비용. 근데 수익비용은 더 보기 쉬워요. 수익비용은 애초에 이월되는 게 없어요. 수익이나 비용은 그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정기 말에 뭔가가 누적된 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발생액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수익은 원래가 대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액이 900, 감소액이 100. 그래서 국고보조금 수익은 800. 원래는 0 더하기 900 빼기 100 해야 되는데 0은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900 빼기 100 하면은 800. 자, 비용은 차변에서 시작을 해요. 800, 증가한 거 800, 감소한 거 50. 800 빼기 50 해서 7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는 아까 최종 잔액이 얼마였죠? 600. 부채는 최종 잔액이 얼마였죠? 750. 그래서 이 600은 재정 상태표로 보내고 750도 재정 상태표로 보내고 요 800은 재정 운영표로 보내고 750은 재정 운영표로 보내고 그래서 시산표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응용해 볼게요. 예, 응용입니다. 자, 두 가지로 응용할까요? 일상경비 전도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산 과목입니다. 우리가 부서에다가 전도금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봐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초액은 없네요. 얘도 없네요. 두 번째 케이스도 기초액이 없네요. 얘도 없네요. 자, 원래 자산은 기초액이 있다면서요. 차변 기초액. 그런데 전도금은 정기 결산 때 다 정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평소에는 자산 금액에서 금액이 존재하다가 기말에 금액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기 결산을 잘 했으면 기초액이 없는 거고요. 전기에 전도금 결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 정산이 안 이루어졌을 때 기초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전기에 결산이 잘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기초액이 0에서 시작을 했고요. 단기에 발생했고 0 더하기 800 빼기 700 잔액은 다시 같은 쪽 100 잔액이 100원 나왔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기초액 0이었는데 증가액 800, 감소액 800, 0 더하기 800 빼기 800 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잔액이 있다. 전도금은 정산이 다 이루어졌을 때 다 부서에서 그 전도금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다 깔끔하게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런 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는 100원만큼 잔액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잔액이 0이라는 거는 정산이 완료된 케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될 때까지 전도금 정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전도금 차변 잔액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아직 일상경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회계사님 우리 봤더니 우리 잔액이 있어요. 이거 작업 어떻게 하죠? 그거는 2호조 재무결산 매뉴얼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 미지급 비용 볼 건데요. 요거는 끝에가 비용이라서 비용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부채 항목입니다.
비용은 비용인데, 원래 다른 거는 비용으로 끝나면 비용이 맞아요. 근데 미지급된 비용은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로 표시한 다음부터 부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부채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 더하고 이거 빼면은 잔액이 얼마가 되죠? 3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기초액이 100원인데 800 발생하고 800 증가하고 800 감소해서 잔액이 100원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평소에 분계할 때 분계는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지출은 항상 검수분계랑 지출분계 쌍으로 돼 있어서 그 쌍에 맞게 딱 분계가 되면은 원래 일반 미지급 비용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100원 생겼다, 100원 없어지고, 200원 생겼다, 200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쌍이 맞으면은 이 발생액이 같게 돼요. 증가된 거랑 감소된 거랑.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봤더니 발생액이 지금 800인 거예요. 쌍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액이 작년 기초액 100원이었는데 올해도 기초액이 똑같아요. 작년 기초액이랑. 이 말은 검수분계랑 지출분계랑 쌍이 맞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발생액 800인데 여긴 발생액이 600이에요. 그 바람에 얘랑이 200원만큼 차이가 존재해요. 이건 200원만큼 쌍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누가 검수분계만 넣어놓고 지출분계를 뭐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이호조 재무결산 매뉴얼에 그 오류 체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잘 조치를 해가지고 금액을 일치시키면 이 두 번째 케이스처럼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예시로 지금 일반 미지급 비용 좀 전에 일상경비 전도금 얘기를 들었어요. 회계사님, 그 과목이 몇백 개이기 때문에 시산표도 몇백 개가 그 과목마다 존재하는 다 볼 수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샘플로 들었을까요? 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현금을 맞출 때는 현금은 뭐죠? 현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현금이 돼요. 그래서 현금을 맞춘다는 거는 세입 맞추고 세출 맞추면 자동으로 맞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세출이 좀 전에 일상경비 전도금이랑 아까 일반 미지급 비용이 틀리면 이 세출 금액에서 세출 금액이 안 맞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현금이 안 맞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현금도 안 맞는 재무제표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맞추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세출 쪽 현금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단계가 일상경비 전도금이랑 일반 미지급 비용을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호조 재무결산 매뉴얼 보시고 작업을 막 하시는데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도금 맞추고 아까 분계상 맞춰야지 세출이 맞고 현금이 맞는다. 이런 구조가 이어져 있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호조 재무결산 매뉴얼 보시면 실시간 시산표 체크 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어요. 혹은 뭐 시산표 체크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 금액 맞추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번에 결산 보시다가 이게 안 맞으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산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